안녕하세요. 사회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이동찬 강사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마지막 시리즈에 도달했습니다. 세 번째 시리즈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을사조약에 대해서 공부했었고, 그리고 을사조약에 관련된 저항들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이번 시간은 을사조약 이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907년경이 되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아까 고종이 어떻습니까? 이상서를 시켜서 몰래 명령을 내리고 헤이그라는 도시에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건에 실패했다는 것까지 제가 가르쳤을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아예 일본 정부에서는요, 고종을 아예 강제 퇴위시켜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될 것은 이 고종이 강제 퇴위가 된 원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되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게 그 역대급 조약인 정미조약 혹은 정미칠조약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정미칠조약을 보통 교육과정이나 출판사별로 다른 말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정미칠조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 1차 한일협약은 고문통치였죠. 그렇죠? 고문이란 건 내정간섭이었다면, 이번에 배울 정미칠조약은 내정간섭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기준으로 봤을 때 행정부 산하에는 국방부도 있고요, 외교부도 있고요, 뭐 문화부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방부라는 부서의 가장 큰 대표 자격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장관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장관 밑에는 차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이때부터는요, 대한제국에 있는 모든 부서의 차관급 인사는 싹 다 일본인으로 임명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 통치 방식을 가리켜서 우리는 차관 통치라고 합니다. 차관이 뭐냐고요? 장관 밑에 있는 그 차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관 통치의 개념은요,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부서의 차관은 이제 우리 한국인이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 네, 일본인에게 임명을 된 결과가 바로 한일 신협약의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요, 부속조약으로 드디어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군대가 해산당한 게 얼마나 상실감이 큰 거냐면요, 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게 바로 국방력 아니겠습니까? 이 국방력이 사실상 와해된 거예요. 대한제국의 군대가 이제는 완벽하게 해산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욕적인 조약을 체결한 게 바로 정미칠조약의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미칠조약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바로 어떻습니까? 일본이 한국을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또 한 번 조약을 체결해요. 하여간 일본 사람들은 정말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니까요. 1909년 정도가 되면요, 기유년에 일어난 각서라고 해서 기유각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유각서의 내용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아니 대한제국이 갖고 있었던 권리 중에 하나인 사법권마저도 강탈당합니다. 어디에게? 일본에게. 이제부터는 우리 대한제국의 사법권마저도 박탈당하게 되는 모습들, 이게 바로 기유각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유각서가 1909년에 체결이 되었고요. 이제 1년 정도가 지나면 1910년경이 되면 바로 우리 민족의 수치이자 분노가 차오르는 사건, 그게 바로 뭡니까? 한일 병합조약이 되겠습니다. 이 한일 병합조약은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대한제국의 모든 주권이 일본에게 양도가 된 거예요. 사실상 뭐가 된 겁니까? 식민지가 된 거죠. 네, 대한제국이 이제 드디어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된 계기가 된 사건, 우린 이 사건을 한일병합조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일병합조약의 연도가 경술년에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는 괜히 어려운 말로 경술국치라고 해서 경술년에 일어난 국, 나라, 국, 치가 뭡니까? 수치예요, 수치. 경술년에 일어난 나라의 수치라고 해서 우리는 경술국치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때요? 점점 쉬워지고 있죠. 그죠? 기나긴 피날레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주권이 일본 제국에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을사조약 이후에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 기억나십니까? 총독부였어요? 통감부였어요? 통감부였죠? 이 통감부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통감부가 의미 없다는 건 이제 외교권뿐만 아니라 모든 주권이 일본에게 양도되었으니까, 넘어갔으니까 이제는 통감부가 아니라 모든 권력을 여기에 집중시키고 이것이 탄생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뭡니까?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많이 봤던 총독부. 그렇죠. 총독부가 설치되게 됩니다. 자, 비로소 우리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 한일 병합조약 이후부터를 선생님이 점 3개를 갈 거예요. 결론이란 뜻입니다. 이때부터는 사실상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로 한반도를 점령한 시기, 줄여서 우린 뭐라고 한다? 일제강점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본 테마로 알고 계세요. 일제강점기는요, 1910년 한일 병합조약 이후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전까지를 일제강점기라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긴 시리즈가 드디어 막을 내렸는데 조금 지루하고 좀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잘 배워두면 일제시대를 공부하는데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